할케뎀의 지리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케뎀 동쪽으로 갔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동쪽 해 뜨는 곳이라 가장자리라는 뜻하는 동쪽이라는 것이 의미였고, 어찌하여 듣지 못하려는 자 태초부터 행한 이렇게 상고로부터 정함으로써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건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했느니라. 시간적으로 부터 장소적으로는 가장 앞의 장소인 극동의 의미다라는 거죠. 시브리어로 동쪽이라는 단어는 케뎀은 다른 고대 세음조어처럼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모두 지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과거 태초라는 의미와 먼 장소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더욱이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에 하를 부착된 형태이다. 가장자리를 지칭하는 명사이다. 하케뎀의 지리학적인 위치는 그렇다면 어디가 하케뎀일까? 세계 지도를 펴놓고 확인해보자. 어디가 동쪽의 시작 구분인지를 찾아보자. 동쪽의 히브리 케뎀의 의미는 동쪽 선의 원어는 하르케뎀이다. 케뎀, 동쪽의 가장자리, 동양 어원의 가장자리, 시대의 가장자리 이런 의미다. 따라서 하케뎀은 고대의 동양의 산을 의미한다. 이 산은 고대 전성 동양에 있던 어떤 특별한 산을 언급할 수가 있다. 또한 산을 언급할 수가 있다. 때때로 케뎀은 대략 동쪽 방향을 가리킨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8절, 11장, 25장. 그러나 케뎀은 단순히 앞이 아니라 가장 앞쪽 부분을 의미한다. 케뎀, 가장 앞쪽, 최전방, 앞부분, 전방을 의미한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앞은 동쪽을 의미한다. 따라서 케뎀은 가장 앞쪽, 즉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히브리어 케뎀의 두 가지 의미는 히브리어 케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태고의 이사야 45, 미가 5장 등등의 장서적인 또 창세기 2장, 11장, 25장.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다음같이 예언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며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히브리 케뎀이 지시하는 역단의 나라. 창세기 10장 3절은 역단의 후손이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다. 본절은 세파르 동쪽산을 구분해서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세파르와 동쪽산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김진석 교수는 다음까지 설명한다. 역단의 거주지는 메시아로부터 출발하여 서발로 목적지를 놓고 동쪽의 산맥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종착지를 밝히고 있다. 가는 방향, 문법적으로 오는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단의 후손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민족인지 찾으려면 세파르와 동방산지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출발지인 메시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동쪽 산지부터 확인해보자. 역단의 가게가 정착한 그 동쪽의 산지 하케뎀은 과연 어디를 지시하는가? 그들의 정착지인 동쪽 산지는 동편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산의 히브리어 하르를 의미한다. 하르. 모세는 역단의 거주자를 동방산지라고 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산예, 하나의 산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산예, 하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르. 한글 개혁성역은 동쪽산이라고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하여 주지는 못한다. 동쪽산이라는 말은 동쪽산지 또는 동쪽산맥 여러 번역해야 한다. 공동서명은 동쪽산업지대라고 번역했다. 일본 선서공회가 발행한 일본어 성경도 동방산이라고 번역을 했다. 오늘도 이렇게 스바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는 지명 때문에 역단의 후손이 아라비아에 정착하여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서구 주석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거대한 착각이다. 그래서 스바의 부근에 있는 금산지로 알려진 것이다 라는 건데, 이런 지명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방문했던 것이 통제지어 이런 의미로 한국 교회 성도들도 서구 신의 이론을 명정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이름은 가게에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고 서로 분리된 후에 사이에서 널리 되풀이 된다. 그리고 현 아랍 민족에는 이스라엘 후손이 퍼져 있고, 창세기 25장 로스 후손 모압과 암몬 족소 그 밖의 셈의 아들인 엘람족, 아스로, 르족, 아람족 등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역단이 아라비아 남부로 가서 아랍 부족의 선조가 되었다고 하는 메시아 슈발의 위치를 결코 찾을 수가 없다. 메시아 슈발, 아라비아 남단에는 그런 장소가 과거에도 지금도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역단 거주지를 메시아에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 산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0장 3절, 그들이 거주하는 메시아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 스발, 거주지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서 정착해서 아랍 부족이 조상이 되었다는 착각이다. 천지창조일에서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는 그런 장소와 지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서구 신학자들 중에서 역단이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이 된 이론을 반박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다수가 있다. 일례로 트리니티 칼리지의 구약학 교수인 고든 웬함, 이 그런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창세기 10장 30절을 해석하면서 역단의 영토가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는 디다스 주석가들의 견해는 추측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앞 구절에 논의한 역단의 아들들 모두를 가리킨다. 불행하게도 이 구절은 대단히 모호하다. 메시아와 스발과 동편선은 모두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스발은 아라비아 남부의 샤파르 있지만 또 서로서 다른 첫머리에 차찰음은 이 제안은 의심스럽다. 역단의 서쪽 경계를 스발은 동쪽 경계를 나타내며 그 영토는 아라비아에 위치한다고 추측하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고든 웬함이죠. 고든 웬함이 바로 설명했다. 역단을 가게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해서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견해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설명은 역단의 후손은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역단의 후손을 알기 위해서 속속들이 파고 깊이 연구할 것이다. 그들도 벨렉 계열의 선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주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선민이기 때문이다. 에벨의 둘째 아들 역단의 가기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 달리 이름이 다 열거되어 그 이름이 두 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서 성경에 나와있다. 창세기 10장, 역대상 1장.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역단 족속을 성경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거듭하여 명시에 남겼겠는가? 역단의 자손이 또 하나의 선민으로 여타 셈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예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자, 기존의 이론은 서구 성경 연구가들은 그렇게 해서 역단의 아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발, 오빌, 하윌라,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의 스바, 오빌, 하윌라는 지명과 나타나기 때문에 역단의 아라비아를 갖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리하여 역단의 가게는 오늘날 예멘 지역인 아라비아 남단에 전착하여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구 주석가들의 낡은 이론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대부분 그대로 카피해서 가르친다. 역단은 아라비아로 가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라고. 창세기 10장 26절의 역단은 알모다, 셀렙과 살마웨과 예리와 하드람과 우시알과 디글리, 모별과 등등등등 역단의 아들이며, 역단의 아들들 가운데서 스바, 오빌, 하윌라 이름이 있기는 하다. 역단의 아들 가운데 스발,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바, 오빌, 하윌라는 아랍 부족의 이름은 역단이 아니라 가게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한 것이다. 초기 아랍 민족은 구스 민족이 분명하며 그들은 셈족이 아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맏아들이 스바였으며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었다. 또 하윌라도 구스의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하네요. 창세기 10장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도 자, 에벨 자손은 벨렉 자손만 아니라 역단까지 포함된다. 예수는 진실로 너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을 것다 이루라. 마태복음 5장. 자, 선민 어디서의 목적은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서 셈의 복을 받은 역단의 자손이 밝히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감춰진 선민이들하고 성실된 진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바가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셈의 복을 받은 에벨의 자손은 두 종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셈의 맏아들도 아니고 맏아들의 직계손인 셋째 아들 아르박스의 손자 에벨의 혈통을 고별하여 그의 두 아들인 벨렉 자손과 역단 자손 두 종족으로 함께 선택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불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 반드시 특별하신 내재인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그래서 16세기의 깔뱅은 역단의 우선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시대는 역단의 영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찼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단 계열 서민이 어디에 은닉되어 있는지 어느 민족인지 알 수가 있다. 마태복음 신약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섭리가 계시가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잡신의 성이라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창세기 12장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유일신 하나님을 저 성인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우스 땅에 있었던 것도 있고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벨렉의 그리고 셈의 10대의 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신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으신 하나님을 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벨렉을 또 계시 창세기 11장 16절에 에벨은 4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온 후에는 43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는 또 지나면서 루는 또 스룩을 낳고 또 스룩은 2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또 지내면서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나오는 후에 데라 70세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이와 같이 에벨의 온 자손에게 상속되어 어느 한때를 가리키며 매장되었었던 셈의 복은 벨렉 계열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성취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셈은 그래서 셈족이다 말이죠. 형 함의 동생이라는 말은 없다. 갈병은 그 이유를 함이 그들의 형제의 계열에서 단절당했고 그의 권리도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왜 함은 그런 저주를 받았을까? 함이 자기 아비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조소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9장. 그리하여 이제는 형제적인 관계가 다만 셈과 야벳 사이에만 존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갈병이 주석에서 설명한다. 타당한 해석이다. 형제 관계가 그렇게 끝이 내지네요. 자, 결론.